대단히 감사합니다. 본격 저가형 C급 방송 상계동만수르TV 계저 CBS 시즌2 정화온라인 그 첫번째 시간 일자리 지배구조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2 소개 시간에 계저 CBS 시즌2는 이순신 프로젝트 싱크탱크인 정책 아카데미에 오시면 실제로 뭘 배우는지를 구독자 200명의 인기 유튜브 상계동 만수르TV에서 주자별로 틀을 잡아드리고 팟캐스트 시정잡배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원화된 스펙타클한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만들기 빡시다고 배를 못 재도록 그렇게 했죠. 당연히 질러놓고 후회를 했겠죠. 진짜 빡시더라고요. 아무튼 질른 게 있어서 결국 하기는 하니까 질른 게 효과는 있네요. 한번 가보시죠. 정책 아카데미 첫 시간은 일자리와 지배구조에 가는 거예요. 물론 첫날에 오자마자 다짜고짜 이걸 하는 건 아니고 앞에 이런저런 오리엔테이션 비슷한 게 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만수르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야매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책 아카데미뿐 아니라 앞으로 국가 경영을 하려고 한다 치면 이것저것 할 게 많을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하면 돼요. 첫 번째, 내가 대통령이다, 킹왕 짱이다, 이 분야의 최고 결정권자다 라고 치고 생각을 하셔라. 내가 나라 하나 만들었다든지 한 5분 전에 정권을 먹었다든지 중간 과정은 상관없어요. 각자 좋을 대로 생각하시고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국가를 경영하려고 하는 거니까. 두 번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실에 입각해서 뭐가 문제인가? 진짜 문제인가? 왜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셔야 된다. 나란 일을 할라 치면은 항상 국제적으로든 국내적으로든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여러가지 정보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걸 종합해서 잘 판단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어디 모범 답안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고 답내고 채점하고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이런 식의 생각하는 방식, 태도가 중요하다. 말로 들으면 쉬운 것 같죠. 난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절대 아니에요.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걸 훈련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정책 아카데미의 목적이다 라는 거죠. 처음에 들어선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느낌만 가지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아무튼 이런 자세로 정화 온라인은 국가 경영 모험을 떠나보시자 이거예요. 정책 아카데미 주제들이 2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일자리가 첫 번째고, 여기 보건복지까지가 시장경제, 여기까지가 민주주의 영역이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죠. 잘 보면 이제 얘네들이 순서라고 해야 되나 구조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의 관계가 있어요. 내가 정책 아카데미에서 이런 비슷한 그림을 보긴 했는데 이번에 이거 하려고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갖고 제가 그냥 야매로 그린 겁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할 주제들이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자리가 경제의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죠.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고, 이제 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각 포지션에서 정책적 역할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뭔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그래도 대충 감을 잡는 의미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이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결국 이게 최종 목표다 이거고, 이 제일 중요한 일자리가 어디서 나와요? 기업에서 나오죠. 기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냥 심플하게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것도 그냥 1인 기업이라고 치고,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는데, 이 기업들이 노는 데가 이제 시장 경제 영역이죠. 이 시장 경제를 재정, 금융, 지배구조 이렇게 세 개가 떠받친다,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2주차까지 배우는 거죠. 이렇게가.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재정, 금융은 뭐예요? 나라에서 돈 쓰고 돌리고 그런 거잖아요. 나라에서 뭔가 정책을 갖고서 이제 시장 경제를 돌릴 때 쓰는 수단이 재정, 금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배구조 요거는 좀 생소한 단어로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건 떠받친다기보다는 판 자체를 구성하는 규칙이라고나 할까 그런 건데, 뒤에 가면 나와요. 일단 넘어가시고, 일단 요거 세 개가 시장 경제를 떠받치는 거고, 3주차부터 하는 거, 산업, 통상, 과학기술, 교육, 이제 이거가 다음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일자리랑 관련돼서 구체적인 거.
얘네들이 이제 시장 경제 안에서 세트로 작용해서 국가 경쟁력을 형성하고 기업을 돌리는 기반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우주는 그냥 뭐 첨단 기술 중에 대표 주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 기술이라고 쓴 거예요. 뭐 첨단 기술이 우주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위에 나머지 애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녹색 애들보다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영역들이겠죠. 그리고 이 밑에 민주주의 영역. 얘네들은 뭐 그냥 느낌이 오시죠. 그냥 사회의 기반이 되는 거. 사실 이게 꼭 뭐 민주주의 아니라 뭐 독재라도 뭐 요런 기능들은 어떻게든 있어야 되는 거죠. 얘네들 돌리는데도 당연히 뭐 재정, 금융, 지배 구조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 애들 이렇게 살짝 걸쳐서 그려본 거예요. 일단 이게 야매로 그린 거긴 한데 앞으로도 요 그림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면 됩니다. 정책 아카데미 오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런 구조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일자리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는 경제의 시작과 끝이라고 몇 번 얘기했죠. 제일 중요하니까 첫 시간에 있다고. 개저씨 EBS 시즌 1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편이 따로 있었잖아요. 상교동 만수르TV 하기 전에 따로 정책 아카데미 홍보한다고 시식 코너 만들었던 거에서도 첫 번째가 일자리 지배구조 강의 영상 편집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만수르의 유튜브 데뷔작 같은 거죠.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은 뭐 개저씨 EBS 시즌 1 4회 양질의 일자리 편을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뭐 사실 거기서 하는 얘기나 여기서 하는 얘기나 뭐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아무튼 일자리는 경제의 시작과 끝이다. 모든 정책이나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게 일자리 중심으로 돌아줘야 된다. 이게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앞에 오리언테이션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대통령이라고 치고 일자리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뭐 꼭 대통령 아니라도 뭐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쳐보자고. 일자리 문제가 왜 중요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시즌 1에서 줄창 주장한 거. 먹고 사니즘. 일자리가 먹고 사니즘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개인도 그렇지만 뭐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야 뭐 일단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나를 뭐 때려잡으려고 안 할 거잖아요. 에? 그걸 일자리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중요하다. 이게 뭐 사냥하고 뭐 열매 따서 먹고 살던 뭐 시대나 농경 사회면은 일자리가 뻔하니까 일자리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크게 고민을 할 게 별로 없어요. 대충 뭐 날씨나 뭐 생산량 뭐 이런 것만 걱정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나라를 뭐 게임 같은 데서 만든 게 아니고 2020년 현재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돌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경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간단하게 아닙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얘기했죠. 사실에 입각해서 고정관념을 버리고 뭐가 문제인지 진짜 문제인지 생각해보는 것부터가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나 같은 일반 개저씨들 같으면 뭐 일자리에 관련해서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냥 바로 딱 막히죠.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그래서 최소 기본적인 사실들을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제 뭐 생각을 하고 말고 할 게 있겠죠. 정책 아카데미에 가면 일단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김강수 소장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일자리 관련해서는 뭐 어떤 팩트들이 있느냐. 일단 일자리가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씩 대한민국에 있는지 이런 걸 봐줘야 됩니다. 내가 나라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각각 뭐 일자리에 배치시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대통령 당연히 내가 지금 있으니까 대통령 있는 거고 딱 생각해보면 군인, 경찰 이런 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시장 경제판에서 돌아가는 뭐 기업에서 나오는 일자리는 아니에요. 아무튼 최소한 있긴 해야 돼. 이런 걸 이제 비시장 영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공공의 일자리, 뭐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죠. 군이나 뭐 경찰, 뭐 선생님, 뭐 전부 합쳐서. 나머지 이제 시장 영역에서 기업에서 나오는 일자리예요. 근데 기업 중에서도 공기업이랑 민간 기업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사이즈를 다르게 그렸을까? 이걸 숫자상으로 보면은 2019년 현재 스코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전체가 2735만인데 민간이 2586만이네. 공공이 108만, 공기업이 40만. 민간이 압도적으로 많죠. 2600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민간이 압도적으로 많다. 뭐 요건 뭐 요런 단순한 숫자 비율 말고 또 이런 지표 같은 게 있어요. 고용률이 이렇고 뭐 실업률이 이렇고 뭐 비정규직 비중이 이렇고 근로시간이 이렇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팩트들이 있습니다.
아까 숫자들이 이 양적인 문제라면은 요런 숫자들은 이제 뭐 질적인 문제라고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요런 게 이제 현재 대한민국 안의 현실이고, 이런 거와 항상 결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거. 요 선수들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글로벌 경쟁 시장.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된 일자리들로 우리가 여기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도 되고, 뭐 글로벌 경쟁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요 일자리 상황이 또 움직인다라고 봐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또 국가 경영을 하려면 내부의 이런 상황이랑 글로벌 경쟁 상황을 잘 연동시켜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 국가 경영을 하려면 일자리든 뭐든 뭐 현재 스코어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여태까지 어떻게 왔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아까 일자리 관련 지표 뭐 취업자 수, 실업자, 실업률 뭐 이런 거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뭐 좋은 지표는 높여야겠고, 나쁜 지표는 줄여야겠고, 뭐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걸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뭐 직접적으로 일자리 관련된 지표 말고 요게 베이스가 되는 거, 대표적으로 인구수 통계 같은 거, 이런 걸 또 알아줘야 됩니다. 뭐 달달달 뭐 외워야 된다는 거 보다는 이런 추세, 이 지표들의 이런 관계 뭐 이런 걸 알고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이것만 있나? 이런 걸 바탕으로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를 또 글로벌 경쟁 상황이랑 연동해서 전망을 또 해봐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뭐 대책을 세워주고, 이런 걸 하는 게 국가 경영이다. 역시 국가 경영이 장난이 아니죠. 아무튼 일자리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있고 지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가 있다. 뭐 이 정도로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사실에 입각해서 한번 볼게요. 뭐가 문제인가? 진짜 문제인가? 뭐 왜 그렇지? 뭐 이런 거. 일단 지금 현재 스코어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 비율로 봤을 때 민간 영역이 압도적인 거는 뭐 움직일 수가 없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계절씨 여러분들 대통령이라고 치고 이렇게 지표들을 봤어. 실업자, 뭐 청년 실업이 너무 높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문제 의식을 가져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봐요. 상식적으로 어디 쪽을 먼저 들여다보고서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되겠어요? 여기 민간 기업, 여기 민간 영역이 비중이 제일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이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봐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쪽이 제대로 동작을 안 했으니까 지금 일자리 지표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정책이라고 처음에 한 게 뭐예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80만 명 늘린다고 했던가. 사실 이게 지금 2019년 지표니까 17년부터 열심히 늘려서 이 정도인 걸 텐데, 이게 지금에서 더블 된다고 한들 이게 뭐 개선이 돼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데 구조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공공부문 가지고 삽질 하다가 이제 욕먹고 뭐 또 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요새 좀 시들해진 것 같죠. 다시 뭐 또 뭐 기업이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애초에 뭐 이런 걸 좀 알고서 정책을 했으면 그런 소리를 안 했을 텐데 희한하죠. 사실 뭐 꼭 대통령 아니라도 뭐 나란 일 한다는 사람들이 뭐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을 거거든요. 선거 때문에 뭐 그런 건지도 몰라요. 뭐 요새 또 뭐 하도 뭐 살기가 어렵다고 젊은 애들이 공무원 한다고 막 줄 서고 이러니까 뭐 그 심리를 자극해 보려고 그러고, 이거 안 되는 건지 알면서도 뭐 그런 건지. 만약에 뭐 그랬던 거면 옛날에 뭐 이명박이 뭐 다 부자 만들어준다고 사기친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식 말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희한한 인간이 집권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서 와, 민간기업 일자리가 너무 많네, 공기업 민간기업 뭐 반반 해야 돼, 뭐 아니면 뭐 전부 뭐 공무원화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제 자체를 막 엉뚱하게 정의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공산주의 되는 거죠. 뭐 전 국민의 공무원화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바로 이제 사실과 상식에 입각한 국가 경영이 아니라 잘못된 이념에 기반한 삽질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자가 잘못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정책 아카데미를 하는 거다. 여기서는 이제 그냥 맛만 보시라고 뭐 샘플로 얘기해 드리는 거고, 더 자세한 건 뭐 정책 아카데미 수업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는 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뭐 워낙에 앞에서도 많이 떠들었고 하니까. 두 번째 주제는 지배구조가 될 거예요. 보통 뭐 살면서 지배구조라는 단어를 쓰면서 살 일이 잘 없죠. 뭐 나도 마찬가지였고. 처음에 이제 이거 두 번째 주제라고 했을 때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나도. 다른 주제들은 뭐 그냥 대충 단어 들으면은 뭐 대충 뭐 뭐겠구나 하는 감이 오는데 요건 잘 안 오더라고. 일단 보통 지배구조라고 해서 들어볼 일이라는 게 옛날부터 뭐
뉴스에서 삼성그룹이 뭐 지배구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좀 들어보셨죠? 뭐 총수 일가가 뭐 지분이 뭐 얼마밖에 없는데 뭐 그걸로 그룹 전체를 뭐 지배하네 어쩌네 하는 거 뭐 그 정도만 주워 들은 게 대부분 케이스일 거예요. 정책 아카데미에서 말한 것도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지배구조가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나 조직을 특정한 뜻이나 규칙대로 복종시켜서 다스리는 구조. 봐도 뭔 소린가 싶죠. 나도 그래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배구조라는 게 아까 삼성 얘기도 있었지만 재벌기업 뭐 그런 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도 지배구조가 있고 나라에도 지배구조가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계자씨들 지배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짱이에요? 대부분 애기 엄마들이 킹왕짱이죠. 그런 집은 뭐 지배구조가 1인 독재 구조인 거고. 우리나라 국회에도 뭐 의원 뭐 300명인데 지역구 253석, 뭐 비례대표 47석 이렇게 돼 있고 각 당들이 어떻게 나눠 먹고 뭐 이런 구조가 있는 거죠. 뭐 국가 권력 구조로 보면은 뭐 대통령제나 내각제나 이런 것도 뭐 지배구조한 예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시즌 1에서도 내각제랑 선거제 얘기 한번 했었죠. 결국에는 뭐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뭐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떤 구조에 기반해서 나오나 하는 거에 관한 거예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지배구조가 바람직하냐 이런 거. 지배구조가 똑바로 안 돼 있으면 올바른 의사결정이 안 나온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게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일자리가 시장 경제 영역에서 이제 플레이하는 기업들에서 나오는 거니까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할 수 있게 플레이할 수 있게 하는 지배구조랑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민주주의 영역 쪽, 여기 정치 이쪽에도 아까 말한 것대로 지배구조가 있겠죠. 이건 나중에 이제 마지막 주제에서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제 양쪽에 걸쳐서 그려놓은 거죠. 일단 기업 지배구조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가 지분 얼마를 먹고 있느냐 뭐 그냥 그거랑 관련된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 지분 따라서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나오는 거니까 기업의 권력을 누가 어느 정도로 장악하는가, 그리고 또 이거 벌은 돈을 어떻게 뭐 나눠 먹느냐, 분배에 관련된 것도 결정이 되겠죠. 이 지분 구조를 뭐 따라서 뭐 그려보면 뭐 지배 구조를 볼 수가 있겠죠. 요게 아까 얘기한 그 삼성이 옛날에 했던 이제 순환 출자 구조예요. 뭐 딱 봐도 뭐 엄청 복잡하죠. 요거는 구글 아시죠? 미국에 있는 형님들. 그 구글이 알파벳이라는 그 지주회사를 만들어 갖고 그 밑에 구글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지주회사 구조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뭐 이런 순환 출자 이런 건 안 좋은 거고 지주회사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 왜? 뭐 이게 좀 뭐 복잡하거나 말거나 그냥 돈 잘 벌면 그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 뭐 초기부터 재벌들이 다 뭐 저런 식으로 하면서 살아온 거고 또 뭐 성장도 한 거거든요. 근데 왜 바꾸라고 그러느냐? 옛날에는 다 이 모양을 살았어도 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세상이 변한 거지. 특히 이제 IMF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압력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야지, 글로벌 경쟁판에서 제대로 이제 플레이가 되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도 많이 전환을 했죠. 뭐 LG나 SK나 이런 데는. 삼성도 어느 정도 하기는 했는데 아직 뭐 다 된 건 아니고 뭐 이걸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는지 뭐 버티는 중이라고 봐야 되는지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주회사가 뭐길래 그러는 거냐. 일단 구조는 이런 거예요. 뭐 그냥 기업 집단들이 쭉 있으면은 얘네들 주식을 이제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따로 있는 거고 그 회사 주인이 이제 금방 이제 그룹 회장님인 거죠. 뭐 사실 설명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막 사업을 확장하고 하다 보면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성장기에 재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뭐 야매로 꼼수를 좀 쓰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구조가 생긴 거래요. 뭐 돈 좀 적게 들이면서 기업 확장하고 그러려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나름 뭐 그때는 그때 말 못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지주회사가 얘네가 이 순환 출자에 비해서 왜 좋은 거냐,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좋은 거래요. 뭐 강한 결속력, 뭐 이거야 뭐 당연히 지주회사 말 들어야 되니까 주인이 하나니까 결속력이 있는 거고, 뭐 단순함, 뭐 단순해서 좋은 건 뭐 당연한 거고 뭐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부실 전염 차단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 중에 뭐 하나 망해도 얘네만 이렇게 자르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한테 영향이 덜 간다.
근데 이런 구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중에 중요한 놈이 하나 망해버리거나 뭐 투기 자본 같은데 당해서 막 넘어가 버리거나 뭐 이러면 이제 이 집단 전체에 영향이 갈 수 있겠죠. 뭐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다. 요 이익 침해 차단이라는 거는 요거 약간 복잡한 거긴 한데 뭐 야매로 설명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얘네들 간에 내부에서 막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래서 어디가 막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어디가 막 일방적으로 막 이익을 보고 뭐 이럴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뭐 손해보는 회사 쪽에 주주들이 있다고 그래봐. 그럼 난리가 나겠죠. 근데 요 지주회사 구조에서는 얘네가 이익 본 거나 손해 본 거나 이게 다 이렇게 여기 지주회사로 모여서 퉁쳐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요게 안에 요 지분율대로 나눠 먹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안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야매로 설명하는 걸로는 당연히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정책 아카데미에 오시면 제대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런 게 있다. 지주회사가 좋은 거다. 감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지주회사 종류가 있어요. 뭐 그게 업종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일반 지주회사하고 금융 지주회사. 일반 지주회사는 뭐 LG, SK 이런 거 말하는 거고 오히려 금융 지주회사가 좀 더 친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은행이나 증권사 요새 보면 다 뭐 신한 금융 지주, 우리 금융 지주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거 밑에 걔네들이 있는 거죠. 또 뭐 순수 지주냐 사업 지주냐 따라 나눠지는 게 있는데 순수 지주는 진짜 딱 주식만 갖고 있는 애들이고 따로 뭐 지가 뭘 하는 게 없어. 그리고 사업 지주는 지가 또 뭘 좀 하면서 자회사들 지분도 갖고 있는 뭐 그런 애들이다. LG, SK가 순수 지주고 뭐 요새 뭐 말만한 한진칼 이런 게 사업 지주라네요. 뭐 요 정도는 교양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잖아요. 근데 이 자본 안에서도 산업 자본하고 금융 자본이 있는 건데 얘네들을 이렇게 따로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슈가 있어요. 다음번 금융 주제 관련한 거 할 때 나오는 얘기긴 한데, 뭐 금산분리라는 거 뭐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일반 지주회사랑 금융 지주회사를 관리하는 정책, 법 뭐 이런 게 다 다르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국가 경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일단 요 정도까지 야매로라도 맛을 보시고 정책 아카데미 들으시는 거랑 그냥 듣는 거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예습복습 이런 거 중요하다고 백날 들었잖아요. 뭐 물론 안 하셨겠지만 나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 안 하던 거 이럴 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은 거죠. 일단 이 정도로 정화 온라인 첫 시간 일자리 지배구조 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정금융 편이 이어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